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하늘씨의 소중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정하늘입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탈주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제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 즉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북한 병사의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 숨가쁜 호흡,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절실한 갈망. 그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경대 대들 탈이 기나 발생하다 지상 것 같아 세상에 그런 낙오는 없어 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제 귀에는 제가 그날 밤 중얼거렸던 말들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세상에 저 같은 바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도 있었죠. 아무도 여기서 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영화는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더군요. 내 앞길 내가 정했습니다. 이 말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이끌어 자유의 땅으로 오게 해주었죠.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그 극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순간 총성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던 공포. 그리고 마침내 남한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DMZ를 넘어 남한 군인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더군요. 이씨 그리 풀주 안줘 그랬더니 두 분이 막 뛰어오더니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때의 상황도 정말 이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철책을 넘었을 때 남한 군인들이 달려와 저를 도와주셨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부축해주는 손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앞을 봤더니 전여지간 천몇 씨가 제 압박을 하고 있더 그래서 당장 치워달라고 했더니 옆에 분 딱 사인을 주니까 장들 옆으로 쫙 갈라지더니 제 앞뒤로 이렇게 와서 뒤에 격가는지 안전한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이 장면은 제가 남한에 도착했을 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군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했고 그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무를 잘 서셨던 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이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그분들의 신속한 대응과 따뜻한 환대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영화 탈주는 제 경험의 일부를 드라마타이즈한 것입니다. 실제 제 탈북 과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본질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갈망, 죽음을 무릅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마이너스는 정확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탈북민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탈북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탈북 과정은 2012년 8월 그러니까 제가 군 복무 중이던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북한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 DMZ의 3중 철책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죠.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기회가 제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하지만 결심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탈북이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실패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수류탄 2발과 AK 소총 탄약 90발을 챙겼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잡혔을 때 자포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각오였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DMZ로 향했습니다. 철책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m 높이의 가시 갈대밭과 가시 덩굴이었죠. 이것들을 해치우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찢기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제 탈북 여정은 무려 18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18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북한군의 수색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저를 찾아 헤맸고 총성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꼼짝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숨 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참아내야 했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극도의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 제 몸무게가 무려 2kg나 빠졌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남한 땅을 밟았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것일까? 이게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저는 여전히 경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대응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되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 건강 상태였습니다. 북한에서 제 몸무게는 고작 43kg였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은 67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살이 찐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중 증가는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리고 남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하루 3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고기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얻은 자유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탈북 후 처음 몇 년간은 적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회 시스템도 모두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처럼 저 또한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탈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1994년 북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북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고 이어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과 기근이 닥쳤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지만 당시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먹던 날도 있었고 며칠씩 굶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매일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그때 저는 어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가르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걸까?
왜 다른 나라들은 잘 살고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18세가 되던 2012년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는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모든 젊은이들이 그래야 했으니까요. 군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사상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배고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제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그저 또 다른 굶주림과 가난뿐이었겠죠. 그러던 중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모여 조문을 했고 몇몇은 실제로 슬퍼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김정일 위원장은 항상 조국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통일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사망한 후에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통제와 억압이 이어졌죠. 이때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날아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적의 공격인 줄 알고 긴장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을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전단에는 나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력이 풍부하고 수림이 무성한 경제 강국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경계 근무를 서면서 남쪽을 바라보니 정말로 밝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게 바로 나만의 모습이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밝은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잡히면 어떻게 될까? 성공해도 남한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태풍으로 인해 DMZ의 철책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 그 자유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꿈같은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대북 선전물들이 북한 주민들, 특히 저와 같은 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물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창문 같은 존재였죠.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의 귀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군 복무 중에 우연히 대북 전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단에는 나만의 발전된 모습, 자유로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 상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밤마다 경계 근무를 서면서 남쪽에서 보이는 밝은 불빛들을 보며 점차 믿게 되었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만의 대중음악, 뉴스,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두드렸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나만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개념들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라는 것에 대해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런 대북 선전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접한 후 탈북을 시도하는 병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그것 자체가 대북 선전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 알게 된 나만의 모습,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들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전물들이 항상 진실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을 향한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북 선전물을 통해 외부 세계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저처럼 자유를 찾아 위험한 탈북을 감행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북 선전 활동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후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회 시스템도 모두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부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교육과 남한의 교육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정치외교학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특히 좋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었거든요. 그러다 2016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채널에서는 주로 북한의 일상생활, 문화, 그리고 인권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시청자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단순히 나쁜 나라라는 편견을 넘어 그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남북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2023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탈주의 제작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혹시 제 경험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저는 자문으로 참여했고 심지어 작은 역할로 출연도 하게 되었죠. 영화 촬영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스크린 위에서 재현되는 걸 보는 건 묘한 감정이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생생해서 숨이 막히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좀 과장된 부분들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탈주는 제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북 과정의 위험성과 절박함,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 등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탈북민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탈주 이후로 제 삶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강연 요청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대학교, 기업, 심지어 국회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매번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계속 이어져 언젠가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현재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NGO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고 싶어요. 특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해왔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시절, 목숨을 건 탈북, 그리고 지금의 자유로운 삶까지. 때로는 이 모든 게 꿈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 그리고 탈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 힘들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